예,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유튜브 채널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자, 오늘은 이하상 변호사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하상 변호사께서 김영현 국방장관을 대리하는 그 변호 업무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이 그 정말 그 버르장머리 없는 검사들의 그 막대먹은 행위에 대해서 아주 법정에서 준엄하게 나무라기도 하시고 굉장히 그 결기 있는 그야말로 아주 그냥 그 대쪽 같은 선비의 모습을 최근 여러 차례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보니까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들 가운데 이하상 변호사님이 리짜이밍을 지금 거시기라고 표현할게요. 거시기를 그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뭐 곳곳에서 그 민주당을 옹호하는 그런 패널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 거시기한테 대통령 호소인으로 불렀다고 해서 이 이하상 변호사를 비난하고 폄하하는 그런 영상이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이어졌다 그럽니다. 자, 그러나 이하상 변호사가 그와 같이 말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배경 원인이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뭐 거시기뿐만 아니라 거시기가 또 뭐 해외 갔다 왔다 그러면서 그 재판정에서 이 이하상 변호사와 그다음에 그 감치 처분을 받았다가 다시 다 뭐 다 뭡니까 뭐 무효가 돼갖고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격의 변호사 그 유튜브를 통해 가서 재판부 뭐 이진관이나 뭐 이런 여러 우수마발들을 폄하한 내용을 갖고 지금 대통령 호소인께서 지금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아주 질타를 하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이하상 변호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적으로 지금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죠. 또 민중기 특검도 있고요. 이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거짓된 위증을 바탕으로 해서 내란을 합리화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생물학적으로 제거해버리는 그 기획을 하고 그걸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도 뜻대로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마찬가지로 이 프레임을 깨부숴야 됩니다. 이 프레임을 깨부순다는 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그렇게 지금 낙인이 찍혀 있죠. 그래서 이 내란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는 데만 지금 전념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결정적인 게 있어요. 홍정원이 같이 거짓말하는 애들. 그러면 그 보좌관을 불러내면 돼. 에? 뭐 기존에 있는 뭐 특검에서 조사했다는 그것만 뭐 기다릴 게 아니라 재판정에 그 변호인을 이제 그 보좌관이라는 애를 불러서 얘기를 하면 된다고. 그런데 뭐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아마 이 내란 프레임을 깨부수는 이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내란 특검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변호인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할 겸 또 이하상 변호사에게도 제안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프레임을 깨는 건요. 바로 북한 괴뢰, 대남 공작기관의 기도를 철저하게 분쇄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쇄할 것이냐? 바로 문재인이 우리나라 국가의 아주 중요한 기밀들을 정말 산더미처럼 쌓아서 그 USB에 담아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건네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재인의 행동을 놓고 국가보안법, 이적죄, 여적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을 해서 현재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민주당을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의 하수인으로 포섭이 되어 있는, 즉 북한 괴뢰에게 포섭된 간첩 정당으로 낙인을 찍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을 잡아들여야 된다라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 이하상 변호사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이런 프레임을 깨는 이런 그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그런 행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시기는 지금 대통령 호소인이라는 자리에 지금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대통령 호소인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문재인에 대한 이적죄, 여적죄, 국가반란죄, 모반죄 이런 것들을 수사하지 않게 되면은 정말로 그 시기는 정말로 진정한 대통령 호소인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IDU, International Democratic Union이라는 조직에서 이번에 장동혁 대표를 초빙을 해서 아마도 이번에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사전 뭐라 그럴까요? 인물평가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의적인 그런 개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이하상 변호사를 뭐 필두로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대통령 변호인단 하는 분들이 같이 새로운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번에 장동혁 대표 오는 거를 흔쾌히 오케이 한 거는 뭐다? 미국이 바라보건대 한국 내의 새로운 정치 집단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중국 공산당을 해체시켜서 멸종시켜버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과업을 같이 할 동지를 좀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의 새로운 정치 집단의 탄생이 지금 미국한테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하상 변호사님 같은 분들은 지금 현재 서부지법의 청년들로 인해서 억울한 청년들이 좀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거기로 인해서 탄생된 서부자유변호사협회에서 문재인이 북의 김정은에게 몰래 넘긴 그 USB를 고발하시게 되면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미국에서도 관심 갖고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다행히도 장동혁 대표가 대구 집회에 가서 여전히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했고 또 그것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그래갖고 지금 또 반대편 쪽에서는 또 무슨 뭐 지금 시끄럽게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절대로 지금처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한독수, 홍장원, 곽종근 이런 자들의 위증과 거짓말을 토대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불법으로 무도하게 내려진 대통령 탄핵 인용을 반드시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떠드는 그런 자들이 국힘당에 많은데 그런 자들은 대개가 뭐다? 한동훈이의 복귀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허튼 소리를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이미 2009년도부터 중국 공산당과 업무교류 협약을 맺고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으로 지금 추락해 버린 것에 있습니다. 지금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들 가운데 중국 공산당의 공작 자금을 받지 않은 자가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첩보 분야에 공작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했던 저는 분명히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 공산당의 대한국 정치 공작 자금을 거의 모두가 받았었을 거예요. 한중의원연맹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처갓집의 식구들이 중국과 비즈니스하고 자녀들이 중국에 들락날락하면서 거기에 취업을 하고 혹은 뭐 중국에 대학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의 입법부는 중국 공산당의 그 마수골에 걸려서 그 공작금에 다 녹아버린 집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는 거는 미국과 함께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이
한미동맹당이라고 예를 들어보죠. 한미동맹당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이 출연을 해서 미국과 함께 손잡고 지금 한국에서 갖은 비행과 범죄를 저질렀던 중국 공작팀들의 만행을 샅샅이 드러내서 그걸 척결해 나가는 것이죠. 한국인들은 중국 가서 부동산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애들은 맘 놓고 갖고 여기서 부동산을 삽니다. 자, 그런 것도 호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다 몰수해서 압류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 단교하고 인터넷망도 다 단절시켜버리는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까지 하면서 중국을 몰아붙여야 돼요. 즉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타산지석을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문재인이 북에 보낸 USB 사건을 고발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이하상 변호사나 그 주변 분들이 이걸 시작하게 되면은 새로운 신선한 신진 정치 세력으로 급변해 나가고 또 그 규모가 급속도로 커져야 될 겁니다. 아마도 젊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정당 이름도요. 지금 뭐 황교안 대표가 자유와 혁신 이거 하고 계시지만은 정말로 이 경찰들로 하여금 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소위 재단에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 세력을 만들고 정당 조직으로 추동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대한민국의 젊은 세력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금방 인지할 수 있고 국민들도 알 수 있는 가칭 한미 동맹당 이런 식으로 정당 조직으로 변화 발전 확대시켜 나가시면은 아마도 국민들도 쉽게 인식하시고 그리고 그 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지 성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말할 것도 없고 이자들은 이미 중국과 깊이 수면 하에서 굳게 손을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이런 가칭 한미 동맹당 같은 조직을 만드시게 되면은 굉장히 미국도 반갑게 즐겁게 생각할 거다. 그리고 한국에도 우리 미국과 함께 이 일을 추동할 수 있는 이런 참신하고 신선한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미국에서도 아마 도움의 손길을 뻗쳐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하상 변호사님 과거에 검사로 재직하실 때 혁혁한 공을 세우셨던 걸로 저희들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 패기와 그런 실력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유감없이 발휘가 되고 있고 특히나 그 어린 그 검사 후배들이 그 버릇없이 함부로 입을 놀리는 데 대해서 우리 이하상 변호사께서 막대 먹은 자들이라니 이런 그 아주 강력한 멘트를 날림으로 해서 지금 대통령 호손이라는 사람까지도 호소를 하다못해 지금 겁을 먹고 급기야 이제 이화영의 재판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 터무니없이 검사 쪽에서 요청한 증인들을 다 빼버리고 64명을 신청했는데 6명만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재판에 박차고 나갔잖아요. 검사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의 입이 겁나는 거예요. 또 김만배의 입이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함부로 지금 재판정까지 좀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거시기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요. 우리나라에는 금년도에 선거가 2번 있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내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빨리 우리나라에 이번에 10월이 가기 전에 선거를 한번 더 해야 되겠죠? 무슨 선거인지 아실 겁니다. 그 선거로 인해 갖고 결정이 나아지면은 바로 60일 내에 선거를 다시 한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거
이전에 6월 달도 해봤으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좀 모아주셔야 됩니다. 빨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한 대법관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이미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그 사건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빨리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의 이 추락한 국격을 회복해야 되고요. 이번에 G20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셨잖아요. 얼마나 냉대받고 사우스 아프리카, 사우스 코리아 이거를 구분 못해서 남의 나라 그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힐끗힐끗 보면서 저거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이런 표정들을 봤죠. 손을 내밀어도 아무도 그 악수를 받아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미국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금 적극적으로 캐고 있어요. 거기 뭐가 있죠? 바로 AUF, Association for World Election Bodies의 거기 회장인가 의장인가 하는 자가 남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불법 선거 조작은 사우스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벌어졌고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중남미 지역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스마트매틱이라든지 다미니언이라든지 이런 기계 작업들 통한 그 다음에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이런 조직을 통해서 무차별적인 자금을 살포하면서 그런 거짓의 불법 조작을 해왔던 겁니다. 자, 그럼 아시아는 어딜까요?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이 지금 미국의 FBI나 DNI로부터 이 아시아 권역에서 그 조작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 산실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그것도 한국 선관위 그리고 송도에 있는 AUF 실질적인 작업 해커 공작원들은 중국에서 왔는데 바로 수원에 그 연수원 건물과 그 인근 지역에 산재돼서 그와 같은 조직적인 범죄를 해왔다는 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 그 창피하게 뒤로 숨지 마시고 빨리 결단을 내리기 바라요. 대법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네들이 무슨 서울대학교 무슨 법과대학 나오고 사법고시 붙고해서 뭐 뛰어난 인재다라고 과거에는 존경받고 칭송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대들의 삶이나 그대들의 그 살아온 인생 자체가 내가 보기엔 정직하지가 않아. 특히나 최근에 들어와서 더욱더 그게 심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요. 지난번에 파기 자판을 했으면 끝났을 거 아니야. 그 왜 파기 환송을 하냐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이야. 서울 법대를 나오고 뭐 판사고 검사고 이러고 영감님 소리 들어가면서 겸손할 줄 모르는 거야. 예의를 못 배웠어. 도덕도 몰라. 소위 말해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기본 덕목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인의 예지를 몰라. 인의 예지를 몰라요. 수호지심이 뭔지도 몰라. 측은지심이 무엇인지도 몰라. 오직 나만이 잘났어. 나만이 서울대 나오고 나만이 서울법대 나와서 사법고시가 붙고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대들 판사들. 과연 그대들이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가겠어. 내가 장담할게. 100만%가 아니라 1000만%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라도 면하고 싶으면 이번에 빨리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이 심판 재판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돼. 지금 FBI 캐시파텔이 다녀갔죠. 갑자기 한전에서 지금 태도가 바뀌어졌어. CCTV 다 중국 거 없애고 한국어를 바꾸고 있어. 또 태양광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지금 미군 부대 촬영한 아이들을 지금 구속을 했다 그러죠? 우리나라 경찰들 미쳤습니까? 갑자기 왜 그래? 도대체 지난 11월 초에 캐시파텔이 왔을 때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무슨 압박을 받았길래 이렇게 태도가 급변할 수가 있는 거냐고. 아마 경찰들 알 거야. 어? 이미 판이 끝났다는 거를. 그러니까 빨리 우리 법관 여러분들도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그 재판을 빨리 해야 돼. 어? 빨리 안 하면 어떻게 돼? 이 나라의 질서가 회복이 안 된다니까. 어? 내가 이 덕목에서 우리나라 판사 여러분들 참 잘나신 분들이잖아. 응? 그 어렵다는 뭐 사법시험도 다 붙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세상이 그게 다 아니에요. AI 산업이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모든 세계의 변화가 이렇게 급한 속도로 빨리 변화되는데 그대들은 늘 과거의 판례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야. 응? 그리고 왜 건강한 생각을 갖지 못해? 이 나라의 역사를 왜 무시하는 거야? 이 나라의 주류가 될 수 있는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 왜 그대들은 그렇게나 교만방자하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냔 말이야. 이 나라는 미국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오려고 노력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에 근거를 해서 소위 자유와 민주주의 또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공화국 시스템을 만들어서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했던 나라예요. 전쟁을 겪고 폐허가 된 속에서도 이 나라를 일구셨어요. 누가?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조부모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가 그 역할을 담당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나 아름다운 조국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그냥 공산당 입에다가 쳐넣겠다? 그냥 공짜로 헌납하겠다?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겠죠. 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이하성 변호사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주변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요. 빨리 이 적들의 이 내란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는 문재인을 갖다 고발해야 된다. 이 문재인이 넘긴 USB 얘기만 제가 잠깐 할게요. 저는 지금도요. 북쪽 애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정원에서 그거 의사소통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의사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기막힌 내용을 알게 됐어. 문재인이가 넘긴 USB 안에 항목을 대중소로 했을 때 대항목만 1700개가 넘는데 김정은과 서기실 애들이 뒤로 자빠졌다는 거야. 그거 보자마자. 중수로 설계도면부터 해서 A에서 Z까지가 다 들어가 있어. 중수로 발전, 원자력 발전에. 그 다음에 암호화폐 A에서 Z까지 다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들의 소스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 그 얘기는 뭐야? 소스코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각 업체마다 하나 디펜스나 뭐 LIG 넥스원이나 뭐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우리나라 방위산업체의 해커들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패스워드까지 줬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벌써 2018년 4월 달이니까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만 7년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급속도로 와해되고 있는데 그나마도 지금 트럼프가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 갖고 지금 다행스러운 그런 측면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장동혁 대표 정신 차리고 이번에 미국 잘 갔다 오기 바라요. 헛소리 안 나오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문재인을 과연 간첩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시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손을 못 대면 이거는 분명히 대통령 호손이 맞는 거지. 왜? 지금 정청래가 나와서 지금 엄청나게 문바들과 또 문재인 세력들을 뛰었고 지금 당권을 차지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좀 투쟁이 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갖다가 간첩으로 잡아서 구속시키고 잡아놓으면 될 텐데 과연 그거를 못하겠지. 그러니까 한번 정말로 거시기가 대통령인지 아니면 대통령 호손인지는 문재인을 간첩 수사하라고 국민의힘당 쪽에서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단이나 아니면 이하상 변호사가 계시는 그쪽에서 이걸 빨리 행동으로 옮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도 잠깐 보니까요, 지금 5원짜리들이 들어와가지고 망언을 짓거리고 하는데, 이 5원짜리들 꼭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서 화면 캡처해서 그렇게 해서 태평양 건너로 좀 빨리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늦어갔는데 이렇게 방송하게 되는 거는요.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무슨 사과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보니까 사과한 건 아닙니다. 사과하라 그랬더니 도리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 옳았다, 이런 이야기를 대구 가서 했다는 걸 듣고 조금은 안심이 됐지만 지금보다 장동혁 대표는 더 강하게 그리고 더 힘차게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걱정하지 마세요. 장동혁 대표가 믿고 신뢰하는 분이 누군지 알아, 내가. 그분이 집회에 나와서 그 성경 말씀 인용하는 거 보고 적어도 장동혁이 조금은 그래도 신앙적인 깊이가 있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꼭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지켜서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동혁 대표님은 꼭 이번에 미국의 방문이 원만하고 의미 있는 그런 상견례가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